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신문이 바이든 시진핑이 긴급하게 전화회담을 한 이유, 이런 정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미국 대표부의 공식 명칭을 이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에서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런 보도는 12일 대만의 연합보 같은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미국이 대만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만 전역에 전해지면서 대만 사회는 1979년 미국 대만 단교 후에 가장 상징적 사건이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첫 보도 당시에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 안을 밀고 있고,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만 대표부 명칭 개정에 백악관의 아시아 차르라고 불려지는 커트 캠벨 그리고 국가안보위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에게 질의를 했을 때 젠 샤키는 답변을 거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의 명칭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국가 중에서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가장 반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수도 빌니우스에 대사관격인 대만 대표처를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었죠. 바로 이 리투아니아에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입니다. 13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리투아니아의 원칙적인 외교 정책에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처 설립은 대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였고요. 미국의 대만 정책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리투아니아 이런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심각히 침해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반발했었죠. 이어서 리투아니아 주재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했고, 또 리투아니아 측에도 자국 주중 대사를 소환하라, 이걸 촉구한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또 단교설까지 중국 내에서 거론됐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EU 국가들하고의 모든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리투아니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는 바로 이렇게 대중국 전선을 강하게 형성하면서 유럽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리투아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도 리투아니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 명칭 변경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에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유럽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이 앞으로 대만과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투아니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만의 연합보는 대만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에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를 대만의 대사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기본 정책이 상당히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에도 대만 대표를 참석시켰고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이고 대만 수호 의제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미국까지 타이베이를 대만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 이 중국 외교의 핵심 정책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디딤돌로 해가지고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격한 외교적 갈등을 일으켰는데 만약 미국이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예상대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대만 명칭 변경 보도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중 관계나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어떠한 공식적 소통도 중단돼야 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중국의 핵심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중국의 반발은 13일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으로 불려지는 환구시보를 통해 나왔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과 대만이 명칭을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시진핑하고 7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은 이어서 미국이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에 한 것보다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외교적 조치를 넘어서 경제적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시보는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오만함과 싸우기 위해서 대만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중국 전투기가 아예 대만 상공을 비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만이 발포한다면 대만 독립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아울러서 대만 문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한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문제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관련 매체의 동향에 대해 미국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의 홈페이지에 대만 문제가 티핑 포인트다. 그러니까 급변점이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티핑 포인트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후시진 편집인의 영상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성을 로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후시진은 미국 정부의 대만 관련 명칭 변경 고려는 중국 정부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오만에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후시진은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적 문제의 절반 이상이 대만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힘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비친 겁니다. 사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체제 속에서 누려왔던 중국에 대한 권위라든지 지위가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국명이나 국기, 국가의 사용을 가로막고 있죠. 1971년 유엔에서
대만이 축출되고 1979년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 회의에서 대만 국명을 중화민국,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아니라 또는 대만, 이렇게 타이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차이니스 타이베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만이라는 이름을 빼고 타이베이라는 도시 이름을 넣도록 했죠. 그렇게 결의안이 통과한 이후부터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를 했죠.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파워를 의식해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은 중국의 요구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대만이라는 정식 국호 대신에 타이베이라는 도시 명칭으로 대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과 관련된 공간을 둘 때도 대사관이 아니라 무역 대표체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를 통해서 대만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미국이 타이베이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오는 24일 백악관에 열리는 호주, 인도, 일본 등 쿼드 국가들과의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해가지고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의 국가들한테 독재 국가이고 반인권 국가인 중국을 결코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리투아니아의 강력한 호소에 EU 국가들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유럽연합 대외사무부의 나빌라 마스라왈리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번 일은 중국과 리투아니아 양자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EU와 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마스라왈리 대변인은 이어서 EU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동시에 대만과 관계를 심화하는 데에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같지 않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기다가 이달 초에 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지지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죠. 보고서 초안은 EU의 대만 주재 대표부 역할을 하는 기관 명칭을 타이베이 주재 EU 무역사무소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대만 주재 EU 사무소로 변경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중국이 우려하는 도미노 효과가 서서히 진전되고 있다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만 관련 명칭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전쟁 불사론까지 꺼내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고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대만을 무슨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이런 투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회담은 지난 8월 27일 일본과 대만의 집권당 간의 2+2 회담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 그러면 대만 일본 간 대화는 화상으로 했고 이번 대만 미국 간 대화는 대면 회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회담은 집권당 간의 소통이었는데 미국과의 대화는 사실상 정식 국가 간 2+2 회담과 같이 격을 높였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자유시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자우세 중국 외교부장과 구리슝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이끄는 대만 외교안보 당국 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자들하고 연례 비공개 외교 안보 분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국가 대 국가의 2+2 회담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지금 대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상 대만을 동맹국가로 대우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철저하게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협박은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하라는 거죠. 그런 중국의 위기 조성 자체가 오히려
중국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미국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길을 또박또박 가고 있고요. 이걸 바라보는 중국은 그저 초조하기만 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으로의 명칭 변경을 승인하고 미국의 동맹국마저 이를 따라한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그야말로 난처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대만을 향해서 도발하자니 자칫 중국 공산당이 몰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박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